지난 8월 경기도 이천시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는 한 차량. 그런데 그때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아이고, 신호도 없이. 어머. 그러다 이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마는 차량. 아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변 차량들도 서행하던 그때 이거 또? 아이고. 또다시 발생한 충돌 사고. 하지만 멈추지 않고 충돌은 계속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졸음운전을 했나 싶었다가 음주운전인가 이거 뭐 하는 사람인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 3차례 충돌 이후 이번엔 시속 140km로 질주하는 사고 차량. 자세히 살펴보니 중앙분리대를 박으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죠? 급기야 다른 차량 추돌까지. 어떡해. 미스터리했던 그날의 사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시 후 알아봅니다. 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박으며 질주하는 한 차량.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또 다른 차량. 연이은 추돌 사고까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남성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영웅 하태영 씨입니다. 저쪽에 물건이 쌓여 있는 곳이 사고 난 지점입니다. 차량 저기 저 지점이에요? 네, 차량 사고를 막은 지점이 저 지점이에요. 막아요? 영웅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날 아침에 오전 9시 정도였는데 서울에 출장 때문에 성남 방향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당시 성남 이천로 자동차 전용 도로 1차선을 주행 중이던 영웅. 차량이 갑자기 제 차 쪽으로 차선을 변경을 했는데 방향 지시등 같은 것도 없었고 갑자기 차량이 들어와서 좀 많이 놀랬죠. 놀랄만 그 하죠. 순간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는데요. 졸음운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깨라고 일단 경적을 울렸어요. 앞선 차량의 아찔한 주행에 주변 차량도 당황하던 그때 중앙분리대와 연속으로 충돌하는 사고 차량.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뭔가 충돌이 된다면 그쵸. 당연히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뭐 비상 깜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켜놓지 등이 않은 하나도 안 상태여서 그때 음주운전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비상등도 켜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차량이 차선을 맞춰서 다시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질주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100% 사고 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도가 몇 정도 되고 있는데요? 한 100km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해. 쫓아갈 때는 제가 140km 정도로 쫓아갔고요. 당시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는 90km. 과속을 하는 데다 도로까지 곡선이라 상당히 위험했다고요. 이거는 뭐 운전하시면서 신고하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곳은 대형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영웅은 사고 차량을 계속 뒤따랐다고요. 하지만 차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한 영웅. 쉽지 않으셨겠어요, 진짜. 지금 앞에 차량이 계속 벽을 박으면서 가고 있어요. 음주가 아니 브레이크도 안 잡는 거 보니까 지금 차량 안에 사람이 왠지 쓰러진 것 같거든요. 계속 가드레일 박으면서 SUV이고요. 흰색이에요. 잠시만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데요. 너무 위험해. 저거 아이고. 2차 사고를 우려한 영웅, 결국 큰 결심을 했다는데요. 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계속 박다 보니까 아마 차량의 속도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적으로 이 차량을 세워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웅은 3차선을 주행하며 속도를 높였고 중앙분리대 때문에 시속 60km로 속도가 줄어든 사고 차량 앞으로 서서히 진입했답니다. 설마 차로 직접? 아이고. 그리고 잠시 후 위험하신데. 와. 아이고, 세상에. 충돌과 함께 서서히 속도가 줄었고 사고차가 멈추자
영웅은 상황을 살폈다는데요. 아니, 괜찮으세요? 차량에서 내렸을 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 엔진에서 배음이 나고 있었어요. 무섭다라기보다는 이거 불이 날 것 같다. 빨리 사람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답니다. 어떤 이제 사람 형태는 보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었죠. 아직 의식이 뭐 없어지거나 하지 않은 상태? 그래도 쓰러져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아저씨를 계속 불렀죠. 근데 전혀 이제 제 소리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도움으로 유리창을 깨고 구조에 나섰는데요. 아내를 보니까 매캐한 냄새가 좀 났어요. 이제 바닥에 보니까 뭔가 검은색 물체를 탄 자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분이 빠르게 그 물체를 밖으로 끄집어내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처참히 부서진 영웅의 차량. 그리고 타다 남은 차량 안의 물건들까지. 알고 보니 주행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차주. 자칫 잘못했다면 영웅뿐 아니라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그럼 근데 그때 당시에 사고 차량은 SUV였고 선생님 차량은 경차였잖아요. 차량이 뒤집어지겠다라는 그런 걱정 같은 건 없었나요? 그때 상황이 이게 사람이 의식을 잃었다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살리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사실 그런 차량의 크기나 뭐 내 차량이 소형차니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저라면은 그냥 신고하고 갔을 것 같거든요. 가끔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보면서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저 차량을 지금 아니면 못 맡겠다라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몸이 먼저 가서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웅 다친 데는 없었나요? 당시에는 사실 뭐 몸에 어떤 증상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날 한 이틀 정도 목에 이제 약간 뭉친 정도, 약간 이런 정도의 고생을 했습니다. 운전자를 구하고 대형 사고를 막아 표창장까지 받은 영웅. 그렇다면 사고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분들께서 의식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의식을 찾았다고 사고 나신 분의 누나께서 전화를 주셨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지나서 그 사고 당사자분께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영웅의 차량은 크게 파손돼 현장에서 견인 조치가 되었는데요. 수리비도 꽤 나왔답니다. 차량은 한 260만 원 정도 차량 견적이 나왔고요. 보험은 이제 이게 고의 사고라고 해서 거절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제 비용으로 차량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 일이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뭐 누구라고 말씀 안 해주시고 지역 센터 통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와. 처음에 이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차량에서 행동을 했다는 걸 보고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고 많이 좀 허탈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시 영웅의 신속한 판단으로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2차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비트박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트박스요? 비트박스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스마트폰으로 신고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번호가 있다는데요. 뭡니까? 긴급 견인 서비스라고 사고 발생 시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비용 부담이 없고요. 그 비용은 저희 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안전운전 하시고 비트박스를 꼭 기억해 주셔서 2차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판단과 희생으로 대형 사고를 막은 영웅. 당신이 진정한 히어로입니다.